안녕하세요. 유쌤입니다. 유쌤의 직장 수업에 상담 신청해 오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잖아요. 근데 그 중에서 참 비중 높은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열등감이라는 문제예요. 그러니까 회사가 너무 치열한 경쟁 구도잖아요. 그래서 물론 이제 본인이 프로니까 이제 거기서 버티고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겠지만 그 경쟁 구도가 너무 힘들다. 그러니까 부족한 내가. 거기서 버텨내기에 너무 허덕허덕거리고 한마디로 회사 다니는 게 불행하다.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.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사실 회사 다닐 때 그런 생각 가끔씩 했던 것 같아요. 누구나 해요, 여러분. 사실 조사에서 보면요. 직장인 중 10명 중에 7명이 직장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대요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. 열등감이라는 걸 느끼면 사실 마음이 안 좋죠. 그리고 힘들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 열등감이라는 거를 어떻게 우리 안에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그 열등감을 어떻게 우리가 잘 케어해서 나의 발전에 거꾸로 이용을 할까? 열등감을 벗어날까? 건강한 방법으로 오늘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회사에서 왜 진급하고 막 이럴 때 여러분들 회사는 몇 프로 진급률 몇 프로예요?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업에서 이제 뭐 사실 대리 진급하는 건 이제 거의 대부분 된다고 치고 뭐 과장 진급할 때 굉장히 많이 또 이제 떨어져 나가죠. 한 40% 정도는 이제 누락되고 뭐 부장 정도 진급되면은 한 70% 누락.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다음 해를 기약해야 되고 이런 경우도 사실 많아요. 기업마다 물론 다 다르긴 하겠지만 사실 뭐 이렇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진급이 뭐 상시로 되는 그런 회사들도 있대요. 그러니까 그 실적에 따라서 꼭 연말이 아니라 딴 때도 뭐 사장 재량으로 진급을 시키고 이런 경우도 많은가 봐요.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사실 때마다 아주 잘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착착 정상적으로 진급을 하거나 뭐 특진을 하거나 이러는 거 사실 쉬운 문제 아니죠. 그럴 때 표정 관리 안 되잖아요, 여러분. 표정 관리. 여러분 연말에 보세요, 진짜. 회사에서 연말에 딱 진급 발표 나는 날이 쉬는 전날 꼭 나요. 왜냐하면 사람들 이제 막 진급 누락되는 사람들이 이제 뭔가 감정을 추스려야 될 시간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럼 뭐 술 마시고 뭐 다녀 말어 막 이러면서 뭐 안 다니고 마네 어쩌네 막 그러다가 막 주변에서 막 따독이고 뭐 이래가지고 아이 뭐 진급률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런 거지 사실 뭐 네가 일을 못해서 그런 거냐 뭐 이렇게 옆에서 또 막 위로하고 으쌰으쌰하고 막 술 진탕 마시고 막 이런 풍경들 보잖아요, 우리 연말마다. 그것도 다 열등감으로 이제 뭐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. 그렇다면 우리는 자, 이 열등감의 속성을 먼저 한번 보시자고요. 속성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열등감을 어떻게 건강하게 벗어날 것이냐.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열등감의 속성. 첫 번째, 인간만 느낀대요, 여러분. 짐승은요, 동물, 뭐 열등감 안 느껴요. 막 토끼가 누가 빨리 뛰고 막 이러는 거 갖고 열등감, 내가 저 토끼에 비해서 뭐 느리게 뛰어 이런 거 갖고 막 열등감 느끼나요? 안 그래요. 우리 집에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는데요. 이상하게 여러분들도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그런 고양이 있나요? 우리 고양이는요 바닥으로만 다녀요. 이렇게 왜 고양이라고 하면 이렇게 높은 데 있어야 되잖아요. 높은 데 막 뛰어 올라가고 막 이렇게. 그래서 이상하다. 제 고양이 맞는데 왜 쟤는 바닥으로만 다니냐. 냉장고 위에도 안 올라가고 이상한 거예요. 그래서 막 지난번에는 처음으로 저희 집에서 제일 높은 책장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. 제 고양이 맞구나. 우리가 막 기뻐했어요. 고양이가 그 높은 데 올라가 있다고. 고양이가 그렇다고 해서 저 고양이는 높은 데 올라갔는데 나는 높은 데 안 올라가서 고양이가 막 열등감 느끼고 그러지 않잖아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짐승들은 아무도 열등감 느끼지 않고 그래서 아무도 자살을 하거나 이러지도 않아요. 인간만이 그 열등감으로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거나 아니면 그 열등감으로 점프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. 그죠? 그리고 그 열등감의 속성 두 번째 뭔가 하면 회피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. 예를 들어서 시험에 떨어졌어요. 그래서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이 막 들어. 그렇다고 막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아무도 안 만나, 전화도 안 받아, 친구들 카톡도 서로 막 다 씹어. 이런다고 그게 없어지나요? 시험 떨어져서 내가 열등한 기분을 느끼는 게 그 기분이 절대로 혼자 있는다고 없어지지 않거든요. 자, 회피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. 그리고 또 하나 뭔가 하면
열등감은 약이 되는 열등감과 독이 되는 열등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, 여러분. 독이 되는 열등감은 어떤 건가 하면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시험에 떨어져서 집에만 처박혀 있는 거, 뭐 이런 거 독이 되는 열등감. 그리고 또 회사에서 막 신나게 윗사람한테 깨지고 집에 가가지고 막 그 배우자를 잡아먹는 사람들 있잖아요. 왜 남편은 막 아내한테 군림하려고 그러고 아내는 또 남편을 막 들들 볶아먹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배우자를 괴롭히고 이거 굉장히 어디 가서 뺨 맞고 와서 어디 가서 막 화풀이 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독이 되는 열등감이에요. 그리고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, 여러분. 내가 정말 쟤처럼, 박대리처럼, 내 금수저, 였으면 내가 정말 진급도 빨리 하고, 유학도 갔다 왔으니까, 인정받고 이러는 건데, 내가 쟤처럼, 금수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 잘못 만나서 유학도 못 갔다 왔기 때문에, 저 박대리보다 내가 진급도 늦고, 인정도 덜 받는 거 아니야. 이거 진짜 못난, 정말 독이 되는 열등감이에요. 이런 거, 독이 되는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자, 또 열등감은요.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지 말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욕심이나 게으름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.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강남에 살고 싶어. 내 친구는 강남에 정말 남편 잘 만나서 강남에 사는데 나만 막 이러는데 후진 변두리에서 살아. 이건 욕심이지 열등감이라고 보기 좀 애매해요, 여러분.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또 막 자기 체형에 대해서 나 뚱뚱해서 열등감 느낀다고 막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열등감이 아니고 게으름이에요, 여러분.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뚱뚱한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게으른 거예요. 열등감 안 느껴요. 그냥 내가 게으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게으른 거, 열등감, 이런 욕심? 이걸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. 그건 열등감 아니고 욕심이거나, 이건 욕심이구나. 이건 게으른 거구나. 이거 구분하셔야 되고요. 자, 그러면 이번에. 약이 되는 열등감이 있어요, 여러분. 결국 오늘의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이건데요. 약이 되는 열등감을 잘 활용해서요. 결국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얘기를 할게요. 자, 약이 되는 열등감, 이걸로 해서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첫 번째,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닥뜨린다. 이게 첫 번째예요, 여러분.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요소가 어떤 거지? 이거를 그냥 방구석에 들어가서 사람들 안 만나고 회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면으로 맞닥뜨리세요. 정면으로. 그래서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. 저 노트하는 거 너무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, 여러분. 노트에다 적으세요.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거지? 1번. 동기들에 비해서 빨리 진급이 누락이 자주 된다. 그래서 나는 열등감 느낀다. 자, 두 번째. 나는 이런 동기들은 굉장히 헬스클럽 이런 데 다녀갖고 다 날씬하고 이러는데 나는 몸에 신경을 안 써가지고 내 체형에 열등감을 느낀다. 이거 아까 게으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목표를 수립해 보시자고요. 이런 거. 그렇게 해서 리스트를 이렇게 쭉 만드시는데 여러분, 여기서 구분해야 내야 될 건 뭔가 하면 개선이 가능한 열등감 리스트가 있고 개선이 아예 불가능한 열등감 리스트가 있어요. 뭔가 하면 우리 부모 바꿀 수 없잖아요. 내가 정말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삭제. 그 다음에 내가 키가 굉장히 열등감이다.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. 키가 작아서 이것도 개선 키를 이렇게 늘릴 수 없는 거니까 이것도 삭제. 내가 개선할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중에 정말 개선하고 싶은 거, 정말 이거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데 이건 정말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하는 거를 딱 3개만 고르는 거예요, 여러분. 이렇게 3개를 골라서 자, 추리고 추렸어요. 그래서 3개를 딱 썼어요.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죠.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굉장히 열등감을 회사 때 느꼈나 하면 일본에서 브랜드를 갖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경력 사원들을 뽑았어요. 이제 일본에서 공부한 친구들을. 그래서 같이 일본에 건너가서 우리가 런칭할 브랜드 대표를 이렇게 만났는데 아니 이렇게 통역해주는 게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. 사실. 그래서 통역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포멀한 얘기만 이제
제가 통역시켜서 그렇게 하고, 나머지 뭐 밥 먹으면서 즐겁게 하고, 막 이런 얘기는 그냥 중간중간 하나씩만 이제 저에 대한 예의로 이제 통역해주고,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고, 이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 꼬다는 보리자루인가? 그리고 나 되게 무능한가? 막 이렇게 일본에서 브랜드 런칭한다면서, 막 일본은 못하는 거 이거 되게 열등감 느끼는 거. 이런 굉장히 그때 심하게 느꼈었어요. 그리고 다 이제 그 후배 직원들이니까. 그래서 정말 몰래 영어 공부를 새벽에, 일어 공부를 새벽에 했어요, 여러분. 그래서 막 한 3개월 후에 이제 확 늘어있고, 너 죽어라고 했거든요. 그런 식으로 열등감을 벗어났어요. 그래서 막 3개월 후, 6개월 후, 정말 그들이 이제 뭐 일본에서 우리나라에도 오고, 우리가 일본에도 갈 때, 나중에는 그냥 말할 수 있게끔. 그렇게 벗어나는 거예요, 여러분. 개선할 수 있어요.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것만 열등감 리스트에다가 넣으셔야 돼요. 자, 어학이 안 된다. 공부하면 되는 거고요. 계획 세워서. 그리고, 본인이 이제 뭐 체형이나 이런 거 정말 운동 악착같이 운동해가지고 열등감 느끼지 않을 만큼 좋은 체형 자기가 만들고, 그리고 또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것도 있어요. 그 친구들 만나면 다들 시집 잘 가가지고 명품 백 들고 다니고, 뭐 아니면 뭐 장가 잘 가서 뭐 능력 있는 와이프 만나서 뭐 양복도 좋은 거 입고 다니고, 막 명품 막 벨트 하고 다니고, 뭐 이런 거 열등감 느낄 수 있어요. 근데 제가 욕심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럼 이거를 약이 되는 열등감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면, 굉장히 센스 있게 옷 입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. 그래서 명품보다도 센스 있는 옷차림으로 그 열등감을 상쇄할 어떤 그런 나의 그런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거죠. 그렇게 해서라도 벗어날 수 있어요, 여러분. 실제로 제 친구가 그런 케이스예요. 그래서 걔는 거의 패셔니스타예요. 그래서 친구들이 뭐 이런 막 좋은 거, 나이 들면 사실 좋은 거 막 들고 다니고 싶잖아요. 그리고 좋은 거 입고. 그런데 그 친구는 그렇지 않아요. 온라인에서 옷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싸게 사서 너무나 세련되게 입는 거죠. 그래서 막 친구들이 너 진짜 그 친구 보고 너 그걸로 유튜브 해라. 막 그리고 나 저기 뭐 이런 거 사야 되는데 이거 한번 체크해 줘라. 막 친구들이 그래요. 그 친구는 명품 입는 친구들이 부러워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대요. 굉장히 그 열등감을 건강하게 벗어나는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건 아주 좀 극단적인 예인데요.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막 나 못생겼어 이런 거 갖고 열등감 느끼시는 분 계세요.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열등감을 느껴갖고 막 이렇게 주눅 들어서 남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행복하지 않게 사느니, 정말 적금 들어서 막 성형수술해서 막 행복하게 사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내가 지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, 정말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, 개선 리스트 만들어서 그 이제 목표를 세우는 거죠. 그런데 단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목표를 세우되 이렇게 열등감을 극복하는 목표는요, 이렇게 잘게 세우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무슨 얘기인가 하면, 딱 거대하게 목표를 딱 힘든 목표를 딱 세워놓고 그거 못 지키게 되면 정말 열등감 더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. 그거는 더 위험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운동도 사실 뭐 6개월 안에 내가 뭐 10kg를 빼버리겠어. 뭐 그리고 막 이게 막 초콜릿 볶음 만들 거야. 뭐 이거 불가능하고요.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. 자, 이번 주, 한 주 동안 내가 뭐 얼마큼 운동할 거야. 그거 됐으면, 자, 그 다음에 보름. 그 다음에 한 달. 와, 한 달 동안 성공했다. 나 참 잘했다. 나 칭찬해. 스스로 칭찬해 주시고, 스스로 파이팅 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2달, 3달, 이렇게 작은 목표에서 큰 목표로 잡고, 큰 목표도 하나 세우고,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일주일의 목표, 아니면 하루의 목표, 아니면 한 달의 목표, 이렇게 작은 목표들로 쪼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, 여러분. 그렇게 해서, 자, 여러분들 지금 열등감을, 좋은 열등감으로 그 나를 점프시키고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5가지 말씀드렸어요.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실천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계신 그 열등감 건강하게 벗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. 유세미 직장수업TV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.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, 여러분. 고맙습니다.